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수 대통합의 그런 기쁜 소식 말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기뻐하실 희망적인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저도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론조사 상당히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갤럽의 여론조사에 한 달간 추이를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그 보수 야권이 유리한 지형으로 국민 여론이 완전히 상당히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런 그 얘기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그 대망론이 의외로 지속되고 있다. 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두 가지를 주제로 여러분께 좀 분석 브리핑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야당에게 좀 4.15 총선에 유리한 어떤 여론의 흐름이 상당히 바뀌고 있지 않냐 하는 기존의 그 리얼미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통령 그 국정운영 지지율 이런 것에 비해서 정말 미묘한 변화가 이렇게 도저히 흐르고 있어서 그게 지금 이제 좀 저희 그 민영삼 TV 연구소에서 김선호 박사님과 함께 분석을 해서 보니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달 전부터 청와대에서는 저그들끼리 몰래 보는 진짜 그 조사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뎁스 인터뷰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FGI 그 인터뷰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마식 보도 자료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정교한 질문지를 정교하게 해서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있어요. 비서들, 행정관들.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여론이 포착되다 보니까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막 재래시장 막 돌아다니고, 예? 막 그 산업 현장에 가서 막 얘기하면서 경제 하면서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큰일 났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러면서 했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추론을 해봤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하나를 말씀드리면은요. 갤럽 조사를 중심으로 갤럽이 한 달 전에 조사했던 거하고 이번 주 2월 14일 이번 주에 조사했던 거 그러니까 한 달 상가입니다. 1월 10일주하고 2월 10일주 사이에 조사했던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요. 그 야당이 승리를 해야 된다. 예? 근데 국정의 견제 세력으로서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질문지하고 그 다음에 국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그 항목에서요. 이번에 그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특히나 그게 어디서 뒤바뀌었냐면은요. 이 갤럽 조사는 성향별로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층이냐, 진보층이냐, 중도층이냐 이렇게 성향별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크로스탭스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정당별로 분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지정당 없다는 무당층. 그래서 이 성향별로 보는 이 중도층하고 지지정당이 없다라는 이 무당층에서 야당 승리가 해야 된다. 야당이 이기는 게 좋겠다라는 이 항목의 비율이 아주 높아졌어요. 역전됐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향별로 보는 이 보수층,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여당의 승리가 39% 나왔습니다.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그리고 야당 승리가 50%가 나왔거든요. 39대 50으로 야당 승리하는 여론이 중도층에서 아주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보수층에서는 당연히 야당 승리가 높고 진보층에서는 뭐 여당 승리가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그건 충성도를 보는 거고요. 아무튼 성향별로 중도층이라는 이 층에서 이번에 보니까 50%대 39%, 그건 1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야당 이번 4.15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게 해야 된다라는 게 50%고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39%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조사 기간에 한 달 전 조사에서는요,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52%였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 좀 질문지는 약간 미만치 했는데 아무튼 야당 승리가 37%, 그리고 여당 승리가 52%였어요. 그러니까 37대 52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37은 50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 52%는 39로 내려버렸습니다. 야당 이겨야 된다 50%, 여당이 이겨야 된다가 39%. 이게 성향별로 보는 중도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정당 없다층, 뭐 각 정당 지지별로는 자기들끼리 갈 거기 때문에 이 무당층에서도요,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49%나 나왔습니다. 무당층에서. 근데 무당층에서요,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18%밖에 안 돼요. 완전히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39%대 18%.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다라는 이런 그 무당층에서 완전히 사실상 이것은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죠. 정권 심판론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여론조사가 49대 18. 근데 이게 왜였냐면은 한 달 전에도 이 무당층에서는 야당이 해야 된다가 40%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29%였어요. 그래서 40대 근 30 이 정도였는데 이번 한 달 된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 2월 14일 날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요. 이게 49대 18%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에 무당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재인 당을 하기에는 싫고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당한테 손이 가지 않는 흔히 말하는 샤이 한국당이라고 하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여론이 굉장히 정권 심판론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뭐 다른 조사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무슨 야당 심판론하고 뭐 정권 심판론에 갖다 물어봐가지고 그 KBS에서인가 그런 엉뚱한 조사해가지고 여론에 문매를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조작된 여론조사 하지 말았고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안 된다고 했는데 무당층에서는 이렇게 되고 더더구나 또 성향별로는 보수층도 아니고 진보층도 아닌 이런 중도층에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한 달 전에는 37%였던 37%로 50%로 올라가고 52%인 게 39%에 추락하고 야당 승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결국은 이 중도층이라는 것은 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은 이렇게 샤이 보수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 물론 샤이 진보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샤이 진보가 상당히 포함된 이 중도층에서 이렇게 여론이 정권 심판론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이렇게 올 적에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60여일 정도 남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보수 야당이 또 얼마나 또 뭐 실수를 할지도 모르고 또 민주당이 갖진 수를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그래서 뭐 김정은 답방. 근데 사실은요 김정은 답방이 하나도 안 되고 시진핑 또 시진핑 갖다 방한시켜가지고 4월달인가 3월달 일본 갈 적에 시진핑 한국에 오고 판문점으로 김정은이 불러서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만났듯이 이번에는
문재인, 시진핑, 그 김정은 이렇게 만나려고 그런 계획도 지금 이 그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돼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또 푸틴까지 근데 푸틴도 지금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3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지금 또 해보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지금 외교 안보를 갖다가 다시 한미 동맹으로 옮기는 척 해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막 몸부림치듯이 막그 어디 부산 뭐 수출차 1호락 해가지고 1번 달고 막 선거운동 교묘하게 지금 하면서 예? 부산에 또 뭐 부산 뭐 10차례인가 갔다던가요. 그렇게 가가지고 뭐 마스크 쓰고 무슨 부산 상생 일자리 한다고 뭐 행사 이미 재탕 행사 하기로 돼 있는 거냐 세레모니만 하는데 또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막 PK 여론하고 안 된대.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충청 민심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는 뭐 진천 아산 그 우리 교민들 비행기로 모셔온 우리 시민 그 교민들 위로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뭐 진천 아산 또 시장 이렇게 가고 했는데 압권이요. 이번에 또 남대문 시장 갔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대통령이 힘내십시오 하니까 대통령하고 악수 안 하고 상인 몇 분은 가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어디 있으면 대통령 앞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지금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비탄에 섞인 하소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게 심상치 않다. 근데 앞으로 60일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보수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힘을 실어가는 이런 경제 파탄과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완전히 해제 이런 것을 한미동맹 와해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문정권 심판론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런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 갤럽 조사에서 한 달 전에 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그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오프닝 질문. 그러니까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람 이름 안 불러주고 윤석열 그 총장이 자기 이름 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빼고 넣고 할 필요 없어. 클로스 질문이 아니고 답지가 있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오픈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는 누가 좋다고 차기 지도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요. 한 달 전에 1%였죠. 한 달 전에 1%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5% 나왔습니다. 5%. 야, 그래서 이 윤석열 대망 물론 윤석열 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해야지 정치 있게 하면 행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너무나 무도한 이런 검찰 방해, 검찰 뭐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아주 거의 그 윤석열 검찰을 갖다 해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탄압받는 국민검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거기에 원칙으로 맞서 싸우는 국민검사의 모습을 보고 기대치를 갖는 게 한 달 전에 1%였어요. 이번 조사에서는 5%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25%, 그 다음에 한교안 후보가 10%, 그리고 윤석열 5%, 그리고 안철수 3%, 이재명 3%, 유승민 2%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쉽게 표현하면은 윤석열 대망론이 계속해서 밑에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요. 지금 앞으로 이제 1년 7월 2019년 7월이기 때문에 2021년 7월에 그만두거든요. 임기 2년이니까 21년 7월 딱 그만두는데 다음 대선이 2022년 한 3월 정도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한 8개월 앞두고 딱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두는데 그때까지 어떤 분은 농담적으로 딱 출마하기 좋은 그 타임이라고 진반농반으로 하시던데 정말 그때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많은 변곡점이 있고 이제 변화 사항이 있겠지만은 좀 그러면서
결국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탄압하다 보고 그렇게 법치를 무너뜨리다 보니까 법치의 원칙을 지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반열에 탄탄하게 지금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 문장에서는.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정권 심판하자는 그런 그 여론이 상당히 한 달 전에 비해서 아주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달 전에 비해서 윤석열의 대망론이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갤럽 여론조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분석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